민주당 탈당 권유에 반발 속출. 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 의원별로 지금 12명이잖아요. 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거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해볼까요?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민주당 의원들 어제 12명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방송 직후에 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는 사람부터 볼까요? 김주영, 김희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요. 양이원정,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성호 의원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들 전원에 대해서 출당과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양이원,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당 조치가 됐고요. 6명은 탈당 수용을, 그리고 4명은 탈당을 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개된 12명의 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6명은 탈당 수용, 4명은 탈당에 반발, 2명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민 기자, 이 4명 탈당에 반발하는 이 4명의 의원들 무슨 이유 때문에 탈당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탈당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당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좀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한정 의원, 이 마지막 DJ 비서관이죠.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굉장히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이론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이공개 정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왕숙 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요.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단이 과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거기는 사실 좀 외딴 곳이라서 부동산 소위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부동산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당 지도부가 아니죠. 인권 침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우상호 의원, 나도 당 지도부를 해봤지만 이게 소명도 듣지 않고 이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은 공당이 절차를 생략하고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나가라라고 얘기한 이 조치 자체에 상당히 지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 2013년에 어머님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셔서 그 묘자리를 좀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해당 땅을 사게 됐고 절차에 맞춰서 다 등록을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작했다는 거 다 드러난 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증거 뭔지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 모습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직접 이렇게 경작을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 농작물을 또 나누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본인이 직접 그 농사를 했었던 모습들 저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예요. 저 유튜브에 저렇게 올려던 영상을 또 본인이 스스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보면 이제 배추를 이제 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 네, 저걸 수확을 해서 같이 주변 지인들하고 나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밀짚 모자에 뭐 지금 장화까지 신고 상당히 좀 숙련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죠. 김한정 의원은 내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년 7개월 만에 내가 이제 산 건데 이게 어떻게 미공개 정보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출당 조치 당한 윤미향 의원 반발도 꽤 심한 것 같아요. 네, 출당 조치 받은 윤미향 의원 굉장히 억울하나 봅니다. 곧바로 입장문을 냈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신우이 주택의 매각 자금을 받아서 남편 명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명의 신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의 남편까지 SNS에 올리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투기는 맹세코 1원 한 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조치에 한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독화사를 품은 민주당과 보수 언론들의 노름이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는 말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 모두 대응에 있어서 꼼수를 부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윤지원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 12명한테 이제 탈당 권유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 탈당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단 2명만 예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가 아니라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출당이라고 하면 이들한테만 더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감도 좀 세요. 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 비례대표인데 네. 이 출당을 당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탈당이나 출당이나 다 당을 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출당만 의원직이 유지가 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법적 근거는 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서 제명, 다시 말해서 출당을 당하게 된다면 이 당선 무효 사유의 예외가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의지 없이 정당의 결정만으로 이 강제적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례는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당에서 이제 합당을 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산도 그렇고 제명도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탈당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탈당을 했으면 자기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나머지는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국회의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에서 강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이 징계를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 민주당의 배려에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꼼수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해서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같은 경우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앵커멘트에 여야 모두 꼼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당의 꼼수를 전해줬는데 야당 국민의힘의 꼼수는 뭐예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건의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건의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권유기는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데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 끌기 꼼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압박을 하더군요. 네, 김의겸 의원, 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에
이 상가 주택 건물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투기 의혹으로 직을 내려온 일이 있는데 그랬었죠. 김 의원 본인 스스로를 이 흑석 김의겸이라는 호까지 붙여가면서요. 아, 본인 직접이요? 네,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 김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제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 감추지 않겠다라면서 이 조롱 섞인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입장도 나왔는데요. 네. 감사원은 이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기 조사를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꼼수 없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아마 지금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및 출당 조치 어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경론이 벌어진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경론을 벌인 거예요? 네, 이 송영길 대표 상당히 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긴급 최고위 회의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2시간 동안 정말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송 대표는 이번에 권익위가 발표한 의혹 중에서 뭐 농지법 위반 같은 건 좀 경미하니까 빼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강경한 최고위원들이 고육지책 읍참마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밀어붙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송 대표도 그냥 동의를 하면서 최종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 고민을 정말 너무 많이 했고 잠도 못 잤다라고 송 대표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 탈당 권유한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게 되면은 우상호 의원, 저희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호 의원, 연대 운동권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 대표가 직접 지명한 최고위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송 대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요, 이번 결단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의혹 해소 후에 복당할 경우는 불이익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송영길 대표 얘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나가서 혐의 없음을 확인받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발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출당이라든지 탈당 조치는 사실상 정치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중징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득권 양당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또는 이제 국민의힘 공천 받지 않고서는 특히 영남, 호남, 텃밭에서는 뭐 당선되기가 어렵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공천할 때 먼저 검증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탈당이라든지 출당 조치가 있을 경우는 설령 말씀하신 대로 무죄를 입증받아서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가 남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반발하고 있고요. 문제는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고전했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전수조사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고 또 강력 처방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너네들은 뭐하냐. 역시 똑같이 다 하자라고 이제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까지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라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원이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뭔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